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건 1948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원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불독은 오늘 경상남도 의원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경상남도 의회가 어떤 곳이고 뭘 하는지 저희들이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탐방해 보이실 분들은 창원대학교 박민원 교수, 경남대학교 조주혁 교수 나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방의원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우리 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 공천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신인에게는 이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일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의 관계, 충성도에 따라서 이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는 조금 별개로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반대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윗만 보지 말고 옆과 아래를 좀 봐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조 교수는 정당 공천제 어떤 견해입니까? 이 정당 공천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꽤 많습니다. 정당의 본연의 기능이나 그다음에 역할은 정말로 좋거든요. 좋은 인재 발굴하고 육성해가지고 좋은 상품 내놨잖아요. 거기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현재 여성 의원들의 수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 정당 공천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이 나쁜 정치의 중심에 있는 조직적 주체도 정당인데,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도 정당이고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한번 강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정당 공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단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장점을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 지도부들이 못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천제 폐단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도를 탓할 수는 없는데 단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자, 경상남도 의회 이제 이번 동시지방선거 통해서 이제 64명의 당선자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우선 정당별로, 성별로, 이렇게 지역구별로 분포가 어떤지 박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정당별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근소정당이었던 이제 조그만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일석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만 하더라도 64석 중에서 4석밖에 차지 못하는, 나머지 60석은 국민의힘이 모두 이제 차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까지 갈 정도로 압도적인 여당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별로는 60대 4. 네, 그렇습니다. 남녀별로도 지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져야만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데 61대 3, 남성 61석, 여성 3석인데요. 그 여성 3석도 다 비례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공천을 받은 여성 의원이 한 석도 당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역대를 보더라도 여성 의원 수가 지금 가장 작은 그런 결과로 이제 나타났다 보여집니다. 지역 편중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창원하고 김해가 한 석씩 늘어서 창원이 16석, 그리고 김해가 8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2, 3석씩 이렇게 차지해서 64석을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64석이 되는데요. 압도적으로 창원이나 김해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11대에 비해서 이번 12대 도의원은 총 6명이 늘어났는데, 제일 좀 관심이 그때 갔던 게 정개특위에서 결정됐죠. 이 고성, 창녕, 그리고 네. 거창, 그리고 함안이죠. 네. 이 2명의 도의원이 있는 곳이 이제 1명으로 줄어들 거냐 말 거냐인데 2명이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주목받는 도의원 당선자도 있을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12대에서 최다선은 4선입니다. 네. 예, 진주의 김진부 도의원이 4선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선 도의원도 3명이 나왔습니다. 네. 밀양 예상은 의원, 남해 류경환 의원, 김해 최학범 의원, 3선도 3명이 나왔고, 이 밖에 이제 재선은 15명이고 초선이 45명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물갈이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대 교체가 좀 됐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연소 의원은 그제에 출마한 윤준영 당선인인데 만 28세입니다. 네.
28세 최연소군요. 예, 예. 최고령 의원이 이 김해 누구죠? 주봉환 당선인이 52년생이더라고 69세 이렇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원구성 그리고 교수단체는 지금 좀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예. 원구성 교수단체 뭐 아울러서 얘기를 한번 우리 풀어나가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 부의장 정도만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강력의회도 국회처럼 교섭 단체권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석의 10%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 교섭 단체권을 주는데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석밖에 지금 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11대와 달리 교섭 단체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섭 단체는 그 돈하고 직결이 돼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왜 국회에서 계속 그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이 20석을 가지려고 하냐면 이 20석을 가져야만이 원내 교섭 단체권을 가질 수가 있고 국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을 비롯해 가지고 그 소수 정당들이 20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그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줄이자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일당의 국회 같은 경우 일당의 그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뭐 쌈짓돈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활비가 엄청나게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 돈 때문이었군요. 결국.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의회 같은 경우에는 11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 연간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권을 가진 이 정당에게 1인당 50만 원 정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60명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그 50만 원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3천만 원이라는 정치 자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섭단체권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상대할 교섭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무용지물과 같거든요. 네. 이선화만 할 것 네, 같은데. 차라리 그럴 빼야 그 우리 도민들에게 이번에 국민의힘 교섭단체권 안 가지겠다. 예, 3천만 원 깨끗하게 내놓겠다. 이러면 좀 도민들로부터 더 화끈한 호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역대 지금 이제 그 도의원들이 이 교섭단체 대표가 이 상임위원장보다 더 치열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방도 나오고요. 또 이제 특활비도 나오고. 예, 특활비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 60석 그리고 4석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의장 선거에 지금 이제 김진부 의원과 예상훈 의원이 출마했단 말이죠. 진주 출신이고 밀양 출신이에요. 동서 지금 대결이 지금 구도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국힘 60석 중에 이제 30대 30 이렇게 되면 딱 이제 반분할이지만 이 차이가 만약에 한 4표 정도, 3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 4명의 의원들이 캐스팅 보드를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된 게 어떻게 제안하겠습니까? 부의장 자리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상임위원장 자리 무조건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4석을 이제 이렇게 4표를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들도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이 국힘 의원들 간의 합종 연행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 의원 4명이 이렇게 배정을 놓고도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대체로 보면 그 전반기 위원장단, 의장단 선출 때는 주로 보면 뭐 다선 내지는 이제 정당별로 좀 가긴 해요. 근데 이제 후반기 되면 항상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 되면 주로 뭐 지역 간 친해지고 그다음에 뭐 형님 동생이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뭐 상반기에는 네. 4선, 5선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3선에서 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는 진짜로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면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네. 그 도의 운영이 좀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WBC, WBA 세계 챔피언 권투 보면 1, 2, 3회전 때는 사실 탐색전 합니다. 거의 뭐 잽도 한 번씩 날려봤다가 이제 링을 돌다가 하다가 사실 전반기에는 이제 그렇게 형 동생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다가 이제 후반기 되면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하면
안 그러기로 했다 아이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11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면 잠바도 앞으로도 입을 수 있고 뒤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잠바들 사와가지고 파란색 안쪽 잠바, 바깥색 빨간색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11대 도의회 그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뭐 여러분들 다 지켜보시겠지만 정말 좀 심한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좀 가장 주목받는 곳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해가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해 출신의 도의원이 한 명인데 이 류경환 도의원이 3선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 교수가 남해까지 직접 가서 류경환 당선자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해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 도의에서 촬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곳 남해까지 와서 촬영하는 거 보니까 의원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선거 끝나오니까 더 바쁘네요. 오늘만 해도 일정이 아마 돼 있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뭐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남해까지 오시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네. 그런데 이곳 남해에서만큼은 선전을 했거든요. 네. 이 남해 주민들의 표심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남해 국민들이 정말 훌륭하신 거죠.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리 남해 국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 덕분에 저희 민주당 단체장과 도의원이 함께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대 경남도 의회 의원들 쭉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원내 단체 교섭권도 갖지 못하게 됐는데 그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전체적인 숫자가 너무나 열세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 내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우리 박한수 당선자께서 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약 일방적으로 독출을 한다면 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뭐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한수 당선자께서 들어오시면서 혹시나 그 사업이 표류하거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6월 14일 날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균형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뭐 거꾸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예정대로 잘 진행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하루빨리 첫 삽을 뜨겠다라는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한수 당선자께서 선거 공약으로 경남 투자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분야가 오히려 좀 소홀히 되고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걱정은 있습니다. 같이 뭐 병행해서 한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경남도의회 도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12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변화, 쇄신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해난에 대해서 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토론회가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큰 지역 해난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그것들을 좀 활발하게 토론하는 당내의 의원들끼리도 사실은 입장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론으로 결정돼 버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에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그게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자리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 자리 다툼하느라고 우리끼리 막 의회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의회부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정말 토론하는 그런 의회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이제 3수째인데 예. 12대 의회에서 의원님이 꼭 뭐 하시고 싶은 일,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네. 꼭 이것만은 풀겠다 하는 그런 뭐 과제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11대 때도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12대 때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남도의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조례 또 그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조례나 사업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좀 추진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뭐 힘찬 그런 그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선거 끝나고 저렇게 더 바쁘게 다니시는 거고요. 예. 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남해까지 갔다 와서 조 교수 얼굴이 많이 탔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불도가제도 많이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 뭐 남해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 4명 도의원이죠. 예. 견제 감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장 지금 좀 우려되고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적 대결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류경환 의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별 방법이 없다 실제. 그래도 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언론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보훈행위나 임시회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여실히 드러내겠다, 쏟아내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도민들의 그 눈과 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언론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당선된 분도 이게 기분이 썩 좋지만 않거든요. 당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도정 현안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적 열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이걸 조금 챙겨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박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수적 열세에 극복할 방법 지금 당장은 없다고 뭐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제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큰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깁니다. 지역과의 갈등. 동과 서해, 경남에서는 동부 경남, 서부 경남. 그리고 가까운 이 지역 내만 동부에만 보더라도 창원시의 경제와 김해시의 경제의 육성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유치할 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유치하냐에 따라서 또 도의원끼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수당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다수당 내에서의 갈등이 더 표면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힘 내부에서도 지역 간 갈등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저는 이 생각이 나는데요. 8대 9대 도의원이었던 이제 거제 김혜연 도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수적으로는 당연히 열세죠. 그런데 이 한 명의 맨파워가 상당히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 이제 당시 이제 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대접해가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이렇게 얻어냈는데 대표적으로 그가대로 뭐 자본 재구조화라든지 김해 롯데 유통단지에서 뭐 조금 받을 수 있는 걸 경상남도가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그런 성과물들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진다고 보고 뭐 최근 3년 전만 하더라도 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산업혁신국의 이 전체 예산이 90몇 %가
창원시에만 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매물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하는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창원 아닌 다른 지역 도의원들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게 상실감이 컸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같은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역 간 대결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게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왜 그쪽 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배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건 있는데 또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자는 거고, 그렇지 아니고 배분을 해서 같이 잘 살자라는 논리가 항상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 그다음에 특히 산해벽신국에 나오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갈등 소지가 많이 있다.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까 지적해봤지만 좀 더 편차가 많이 나는 게 남녀 비율이에요. 남녀 비율. 그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 비율인데 61대 3. 야, 이거 역대 도의원들과 비교해서도 이건 좀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비율을 보면서 이게 여성 비율이 점점 늘어가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여성 비율이 이제 10명, 그때는 이제 59분이 계셨는데 그때 10명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8명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3명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비례대표만 되어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공천을 받은 여성은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이번에는 어차피 결과가 뻔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례대표에서 홀수 보는 여자분을 주게 됐어요, 여성분을. 그런데 지역구도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 기초의회 또는 강력의회에서 여성을 무조건 한 명 공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의회 그리고 강력의회면 더욱더 좋은데 지금 또는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디에 다 공천을 주느냐? 기초의회 공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의회에 공천을 줘버렸으면 오히려 여성의 의원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 사실 좀 그런 잡음들이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의회는 지금 여성 의원이 그 당선자가 3명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 전현숙 이 당선인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의 박 교수입니다. 네. 전현숙입니다. 이번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네. 좀 이제 도의회가 좀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네. 조금 밝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많이 되었다. 네네. 네. 뭐 그 외에 뭐 분위기도 이제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니까 좀 달라지겠죠. 네. 자, 뭐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석 중에 60석이거든요.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보관, 뭐 대안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의당도 한석도 들어오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당선된 수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해서 당선되었다라기보다는 잘하라는 질책과 무거운 책임을 얻어서 들어온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4년 전, 5년 전 또는 4년 후, 5년 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만 해도 중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고 야당과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은 당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야무지게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64분 중에서 여성 의원이 3분밖에 안 계세요. 네네. 전국에 보면 아마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의원 수가 가장 3명밖에 안 되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성 의제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이제 여성만이 갖는 관심은 아니고요. 남성 의원들도 충분히 함께 동참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 관련 아젠다들을 남성 의원님들과도 공유하고 함께 스터디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어느 정도로 도민들께 잘 알려내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서부 경남이 낙후된다, 소외된다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큰 메가시티를 통해서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게 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잘 챙겨야 하고 검토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4시간 물류관문공항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관문공항이다. 네. 신항과 연계를 해서 물류허브로서의 국제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경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투자청 설립은 박완수 도정의 야심찬 어떤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의회와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거치고 전문가들의 또 의견도 좀 더 많이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게 남아 있긴 하지만 그도 또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우리 도의회 일 잘한다. 도의회 의원들 참 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좀 엉뚱한 얘기를 드리자면 심하게 엉뚱하게 답변하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막걸리 많이 사는 사람이 당선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께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누군지 도의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의회든 도의회든 의회가 아직도 시민의 삶과 분리되어서 따로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시민에게 다가가서 건전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당과 상관없이 도정을 시원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만 저게 의회구나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건 바꾸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개혁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네.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네. 청소년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 미혼 부모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그 실태 조사와 노인들의 어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 다양한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그 요구도 하나하나 챙겨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 또 인터뷰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숙 도의원. 오랜만이네요.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비례만 두 번째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류경환 아까 민주당 의원 그 3선이죠. 그 인터뷰와 전현숙 의원의 인터뷰 질문이 같아요. 두 교수님께서 이제 같은 질문했는데 현안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이제 경남투자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뭐 정부 때 있었던 일과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때 새로 지금 만들 일들에 대한데 현안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정당 정치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정당 정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천권 관련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도지사의 이제 행정 도정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도지사의 입장을 좀 대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유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도지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점을 찍고 설명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뭐 그 의회를 장악한 곳이 국민의힘이니까 아무래도 전임 도지사의 흔적을 지우고 그 다음에 박한수 지사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좀 확대해주고 싶은 그런 그 욕심이 있겠죠, 의원들이. 네. 또 하나가 이제 61대 3 남성 의원과 여성 도의원의 이렇게 이제 인적 구성인데 뭐 기존에 보면 사실 이런 직능별로 대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노동, 여성, 뭐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이제 뭐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번 도의회는 이제 이런
그 직능별로 어떻게 대표되는 분들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이제 비례대표는 대부분 다 직능별 분야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6석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석수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에는 직능별 분야별 인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자, 경남도의회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게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어떤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희 사무관님이세요? 네, 김용입니다. 제가 전화드린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홍보 담당하신 김용입니다. 오늘 경남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그걸 좀 도민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가 이게 4층까지 있잖아요. 네, 회총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계단으로 다니세요? 아, 2층까지는 주로 계단 다니시고 네. 3층, 4층을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뭐가 있습니까? 2층에는 일단 가운데 본회의장 있고요. 네네. 오른편으로는 의장님실 그리고 왼쪽에 부의장님실 네. 있습니다. 주로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이쪽 라인으로 이용하고 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가죠, 우리는. 네, 이쪽 가서 네. 본회의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본회의장은 네. 그 본회의를 개의할 때 의원님들 전체 모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본회의장. TV에서 막 많이 봤던 데가 거기네요. 자, 이쪽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의원님들 전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곳입니다. TV에서 많이 봤어요. 여기서 막 싸우는데, 우리 막. 아, 싸움을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의원님들끼리 서로 그 도정을 위해서 좀 더 네. 발전된 걸 토론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이 혹시. 아, 여기 소통 홍보 담당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잠깐만요, 거기 계세요? 제가 여기 와도 되는 데입니까? 걸어와도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이거 이제 의장석도 보이고요. 여기서 주로 이제 발언하시는 도의원님들 영상에서 봤습니다. 이게 앞에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네요, 그죠? 그 의회가 항상 싸우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의회는 한마디로 토론의 장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상남도의 법인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경상남도의 예산안 결산을 심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정의 행정 사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오, 예. 그러면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하면은 또 내려가요. 신기하네요. 좌우로도 돌아가요. 네네. 이게 국회에서 봤는데 이제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의장석까지도 가볼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의장님 안 계시니까 네네. 살짝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예. 자리 한번 앉아보시죠. 아유, 앉아도 돼요? 예. 아니, 앉기는 그렇고 제가 한번 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이게 한눈에 다 펼쳐지네요. 아유, 정말 많은 시설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의사봉. 의사봉에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나 있네요. 실제로 보니까 세게 두드리신 분들도 계셨나 봐. 오래 사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설만큼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사무관님, 네.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이제 의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쪽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방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네네. 이쪽. 전망도 제일 좋고 채광도 정말 좋은 곳이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네. 이게 의자가 왜 이렇게 많죠? 아, 네. 여기 의장님 보통은 집무하시는 곳인데 네. 여기는 이제 평상시 작은 부의장님까지 오실 때 회의하실 때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고 네. 확대 의장단 회의라 해서 네. 상임위원장님들까지 그렇구나. 함께 오실 때는 다 같이 네.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도청에 네. 또 여러분들 오실 때 함께 회의할 그렇죠. 때도 이 네. 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막 싸우는 것보다 약간 밀당 그런 느낌들이 많겠네요. 네, 그런 게 좀 많고 설명하고 회장님께 주로 네. 사업을 도청에서나 교육감 이제 교육청에서 설명하고 그런 쪽이 그렇구나. 많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실이 저쪽에 네. 있고요. 저쪽은 이제 저기 전문위원, 네네. 이 속기석. 네. 그러면 네. 여기가 이제 경제환경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경상남도 이런 상임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네, 네. 다 외우시죠? 네. 경제환경위원회가 네. 지금 여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청 관련 쪽에 교육위원회, 네.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 네. 문화복지위원회, 또 뭐 금부설소방위원회, 네. 그리고 이제 의회에 관련, 의회 사무처에 관련되는 의회운영위원회 네, 이렇게 7개. 7개 있습니다. 야, 딱 정확하게 외우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정말 또 역할도 다르고 다음은 이제 그 의장방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방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 개인방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 네, 의원 개인방, 네,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모님 여기는 도의원 한 분이 그러면 쓰는 공간이죠, 방. 의원님 연구실입니다. 네. 뭐 책상이 있고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 그다음에 손님 들어오면 또 이렇게 좀 네. 뭐 다가다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좀 좁지 않나요? 좀 좁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조금, 네, 네. 아닙니다. 손님들 많이 오면 사실 좀 열악하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아, 이 정도? 네. 이 정도 되는군요. 여기도 어쨌든 도의원 한 분이 쓰시는 공간입니다. 그죠? 네. 두 분 쓰는 방도 있다던데. 아, 네, 두 분 쓰는 방도 있습니다. 야, 여기는 뭐 되게 넓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이제 두 분이 쓰시다 보니까 네. 네, 아까 거기에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까는 이렇게 양팔 벌리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안 닿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쓰다 보면 되게 이렇게 쾌적하고 넓은 것도 있는데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하신 분들끼리 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고. 뭐 네. 같이 써서 합의만 되면 네, 네. 가능한 거군요. 네. 그럼 일단 친한 조건. 네. 친해야 되겠네, 둘이서.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정당이 서로 다른데 같이 방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김지수 전임 의장님과 예상원 의원님은 예. 예, 당이 다르셔도. 아, 그래요? 네네. 다음은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아, 한번 예, 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총무 담당관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가 총무 담당관실입니다. 의원님들은 되게 넓은 방을 쓰시던데 직원들은 이렇게 좀 좁은 데 계세요. 아, 여기 좀 청사가 좀 네.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으시겠어. 아, 불만 없습니다. 네. 아유,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열심히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시 또 당선되시는 분들이 이제 곧 오시고 또 이렇게 하면 네, 일이 좀 그분들 이제 많으시겠어요. 네, 맞이한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혜경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의회를 다녀보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은 늘어나는데 되게 좁아요. 네. 그래서 뭐 청사를 새로 지금 신축입니까 정축입니까 짓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정축입니다. 신청사. 네네. 이 조감도 예, 있는 예, 거죠? 이게 조감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도의회 청사가 네, 되겠고 공간이- 이걸 지금 새로 짓는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짓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정축이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네. 지금 정축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직원도 늘어나고 의원님도 6분이나 늘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의 공간이 요 2, 3층에 의원 연구실이 들어갈 예정으로 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은 아니고 언제까지 다 짓게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년 연말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기존 청사를 다 활용을 해야 될 테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도민의 예산으로 또 짓는 거니까 네. 제대로 잘 지어가지고 도의회가 정말 일 잘할 수 있도록 네. 좋은 청사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입법 담당관실에 네, 네. 이번에 그 정책 주목 지원관님. 가장 제가 관심이 네. 사는 네. 정책 지원관들이 네, 근무하시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C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좀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 김 기자 아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내가 얘기는 들었어, 여기. 네. 정책 지원관으로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그러면? 저 지난해 5월 28일부터 정책 지원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방의회라는 게 원래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그런 의회 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금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도의원들의 그런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의원들의 브레인 역할. 그렇죠. 정책 지원관만 믿고 도의원들이 공부를 좀 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열심히 의원들이 공부하는 만큼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정책 보좌를 하면 그렇죠.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8회 지방선거 때 이제 도의원이 64명이나 되는데 네, 늘었죠. 내가 듣기로는 이제 정책 지원관 14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12분이 네, 네. 있고요. 그 지방자치법 규정에 정책 지원관을 2대 그 의원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차 연도다 보니까 4분의 1 정도를 채용을 해서 네. 지금 12분이 있고요. 내년이 되면 조금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로 너무 열심히도 공부하세요 여기. 네, 여기 주로 굉장히- 어떤 분들이 여기 입법 지원관으로 정책 지원관으로 많이 오는 거죠? 네, 저처럼 언론사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타 시도의회에서 유사한 정책 지원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구원이나 학교에서 연구활동 하셨거나 학생 지도 활동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상당히 전문직. 네. 그렇군요. 앞으로 역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김 기자라 부르면 안 되고 이제 그 정책 지원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유, 김영희 사모님. 네. 이 장시간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랐던 곳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지원관, 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있다고 하고 32명까지 가능하대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좀 뭐 이런 점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일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는 사실은 이제 사무처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예정처가 이제 예산정책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사처가 이제 입법조사처입니다. 4개의 처가 있는데 거기에 예정처에는 이제 예산정책관이 있고 그 조사처에는 입법조사관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질문을 하거나 왜 꼭 해야 됩니까? 왜 150억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라고 이렇게 예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많은데 그때 와 우리 도의회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가 되어서 12명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 도의회도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지식 기반형 도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회 수준에 비해서 도의회 수준이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에 지금 저희가 심리적으로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책 지원관이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지식 기반형 도의회 수입 변환에 큰 가구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게 경남도의회가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고 또 하나가 이제 인사권 독립이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인사권은 이제 경상남 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제 인사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만 가더라도 이 도의원 내지는 그 도의회에다가 좀 뭐 충성을 한다기보다 그 인사권자인 집행부 쪽에 오히려 좀 더 뭐 기뜸을 해준다든지 도의원들의 동향을 뭐 좀 약간 비공식적으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됐던 거죠. 어떻게 봅니까? 그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가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의회에 있으면서 스파이 노릇하는 게 본인들의 주요 역할로 이제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 의회 사무처의 그 직원 인사권을 의회로 가져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의회는 행정부를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상남도 의회 사무처 정원이 140명이고 예. 현재 현원이 이제 13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한 20명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많이 의회직으로 많이 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본청으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연속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전문성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의 그 사무 능력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뭐 12대 도의회가 이제 개원되기 불과 며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 12대 도의원들에게 바란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64명 중에서 60명이 국민의힘의 압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동풍이 불 때가 있으면 또 서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항상 초심을 유지하고 민심을 잘 살펴서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정을 이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교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잘 못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의원들 심심치 않게 연수 갔지 않습니까? 외국을 못 다니니까 제주도도 갔고 뭐 연수 가도 좋은데 저는 외유성 연수는 지양하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연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포털 사이트에 관련 자료들 차고 넘쳐납니다. PDF 파일로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넣는 게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 해외 사례도 분석이 되어 있고 시사점도 있고 교훈도 있고 물론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도 홍수처럼 넘쳐나서 문제지 차고 넘쳐난다. 예. 그리고 국내에 많은 학자들이 조언해줄 수가 있다. 돈 안 받고 대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도에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의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의 기능과 기대감도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죠. 경남의 18개 시군 의원들과 시군 의회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들과 해외 연수 가보셨어요? 의원들 시의원과는 가봤습니다. 근데 혼란 많이 쳐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저녁에 이야기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점은 조 교수는 어땠습니까? 저는 뭐 그 의원들하고 간 적은 없고